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어제 이야기의 뒷장이었습니다. 그저께 밤 삼성전자발 메모리 균열로 TQQQ가 3% 빠져 69달러까지 밀렸는데 어젯밤은 반대편으로 1.8% 올라 7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가 0.6% 올랐고 반도체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4.2% 뛰었습니다. 그저께 밀어냈던 그 반도체가 어젯밤 그대로 되돌린 겁니다. 먼저 실계좌부터 짚고 갑니다. 어젯밤 마감 기준 총평가 금액은 13,332달러입니다. 만 달러로 시작해 2036년까지 16억 원을 만드는 10년 실험에 138일째 되는 지점이고 전략은 지금 나스닥 롱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예정된 매매는 없습니다. QQQ 종가가 710달러대인데 200일선은 653달러 언저리라 이격이 8% 넘게 벌어져 있고 매도 판정선까지는 아직 한참 위에 있습니다. 조용히 보유를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가장 크게 움직인 이름은 AMD였습니다. 하루에 4.9% 올랐습니다. 총매는 레이먼드 제임스의 투자 의견 상향이었어요. 애널리스트 사이먼 리어폴드가 목표 주가를 565달러에서 641달러로 올리면서 서버용 CPU 시장이 2030년까지 연 44% 속도로 커져 2010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 전망이 가리키는 건 그래픽 칩이 아니라 서버의 두뇌 쪽입니다. 지난 2년간 AI 이야기는 거의 전부 엔비디아가 파는 가속기 하나에 걸려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한 대를 채우려면 그 가속기를 지휘하는 중앙 처리 장치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AMD가 인텔에게서 계속 빼앗아 오고 있고 어젯밤 시장이 값을 다시 매긴 건 그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의 낙수가 가속기 바깥으로도 흐른다는 쪽에 돈이 붙은 거예요. 지수를 3배로 들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AI 상승이 한 종목에만 얹혀 있으면 그 종목이 흔들릴 때 지수가 통째로 흔들리는데 값이 매겨지는 이름이 늘어날수록 그 의존도가 옅어지니까요. 엔비디아도 어젯밤 2.2% 올라 213달러에 마쳤습니다. 이 상승이 7거래일 연속 하락을 끄는 자리였다고 베런스는 짚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가 붙인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실적을 앞둔 시장이 딱히 들떠있지 않다는 겁니다. 7일을 내리 빠진 뒤에 2% 반등은 새로 사려는 돈이 들어온 모양이 아니라 팔던 사람이 잠시 멈춘 모양에 가깝습니다. 장중 궤적이 그 해석을 그대로 받쳐줍니다. 어젯밤 QQQ는 전일 종가보다 0.7% 높은 자리에서 개장했고 밤 10시 49분에 이미 그날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개장 20분 만이에요. 그 뒤로는 계속 흘러내려서 새벽 3시 13분에 706까지 그러니까 시가 아래로 되밀렸다가 마감 2시간 동안 다시 기어 올라와 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상승분은 전부 개장 전에 만들어졌고 정규장 안에서는 오히려 0.1% 마이너스였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밤사이 도착한 재료로 갭업해 열린 뒤 그 자리를 지키느라 6시간을 쓴 하루였습니다. 다만 밑바닥에서는 반도체 몇 종목보다 넓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에서 오른 종목이 3,115개, 내린 종목이 1,800개였습니다. 그 전날은 정확히 뒤집힌 그림이었어요. 오른 종목이 1,990개, 내린 종목이 2,914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수 등락률만 보면 0.6%짜리 평범한 반등인데 그 안에서는 이틀 만에 오르내리는 종목의 다수와 소수가 통째로 자리를 바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날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방향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55에서 59로 올라와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유가입니다. 원유를 따라가는 USO가 어젯밤 0.6%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이란을 향한 미국의 새 제재가 시장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어요. 로이터스 보도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7% 넘게 밀리며 배럴당 88달러대로 내려앉았고 섹소뱅크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올레 한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압박이 군사 충돌에서 경제 제재 쪽으로 옮겨간 것이 공급 불안을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계좌까지 이어지는 고리를 한 다리씩 놓아보겠습니다. 원유는 거의 모든 물건의 원가에 들어갑니다. 배럴당 가격이 내려가면 몇 달 뒤 물가 지표의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오래 높게 붙들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 기대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 국채예요. 어젯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4%로 내려갔고 만기가 긴 국채를 담은 TLT는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10년물 수익률이 성장주 주가를 계산할 때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깎아내리는 할인율의 뼈대입니다. 이익이 먼 미래에 몰려있는 기술주일수록 이 숫자가 내려갈 때 값이 크게 붙습니다. 어젯밤 더우가 0.3% 오르는 동안 나스닥이 0.6% 오른 것, 그러니까 우리 쪽이 2배로 벌어준 것에는 이 금리 하락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솔직하게 붙이면 유가는 몇 주째 우리가 계속 지켜봐온 변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오히려 올라서 물가 쪽 부담을 키웠고 어젯밤에는 반대로 작동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위험이 아니라 방향이 우리 쪽으로 한번 붙은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물가를 반대로 미는 재료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상품 약 20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캐나다산 상품 같은 규모의 새 관세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관세는 유가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물가 재료예요. 원유는 내려가면서 원가를 낮추는데 관세는 국경을 넘는 물건값에 그대로 얹힙니다. 어젯밤 채권 시장은 유가 쪽 손을 들어줬지만 오늘 밤에 나올 물가지표가 관세 쪽 무게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려간 금리가 그대로 붙어 있을지는 그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 전략 이야기를 한 줄만 얹겠습니다. 저희는 추세를 볼 때 200일선 하나만 보지 않고 그보다 짧은 선을 하나 더 겹쳐서 봅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단기선을 빼고 200일선 하나만 쓰면 위험 대비 성과 지표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처럼 하루는 3% 빠지고 다음날 2% 되돌리는 장에서 선 하나만 보면 그 진동에 계속 속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축에서 추세를 두 번 확인받는 구조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 한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제 한국 정규장에서 삼성전자는 25만 7천 원으로 보합, 하이닉스는 0.4% 올라 167만 8천 원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외에 넥스트레이드 세션은 딴판이었어요. 정규장 종가 대비로 삼성전자가 1.6%, 하이닉스가 2.2% 올랐습니다. 그 시간대에 미국 프리마켓에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었으니 방향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이닉스 쪽에는 개별 재료도 하나 붙었는데 니덤이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20달러로 올렸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어제 노조 잠정 합의안이 반대 50.1%로 부결됐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반올림하면 반반으로 갈림표인데 회사 손익보다는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읽으면 됩니다. 덧붙이면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밤사이 전일 대비 1.14% 오른 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개장에 걸린 돈도 반도체 시간 외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큰 갈림길을 펴겠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월가 평균 전망치는 주당 순이익 2.09달러입니다. 시가총액 5조 달러가 넘는 회사 하나의 숫자가 나스닥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고 어젯밤 반도체 반등이 진짜 바닥이었는지 아니면 발표 전 숨고르기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걸어뒀는지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어젯밤 엔비디아 옵션의 풋콜 비율은 0.3이었습니다. 0.32, 즉 0.32로 자연스럽게. 내릴 때 값이 오르는 계약보다 오를 때 값이 오르는 계약이 3배 넘게 거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기까지의 기대 변동폭은 위아래로 6%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옵션 가격을 거꾸로 풀면 나오는 값인데 시장이 실적 발표를 전후해 이 정도 폭은 움직인다고 값을 매겨뒀다는 겁니다. 방향이 아니라 폭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향 쪽이 이미 위로 기울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좋은 숫자가 나와도 덜 오르고 어긋났을 때는 크게 흔들립니다. 3배로 들고 있는 계좌에서는 이쪽이 본론입니다. 전달 경로는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기대를 넘으면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확인이 되고 그 온기는 엔비디아를 넘어 어젯밤 오른 AMD와 한국 메모리까지 번집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치면 지수가 눌리면서 돈은 국채와 금으로 옮겨갑니다. 어젯밤 이미 GLD가 428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10년물은 4.64%까지 내려와 있으니 그쪽으로 흐를 통로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판정 눈금은 3개입니다. 첫째가 물가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 그러니까 개장 1시간 전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오늘 밤 장은 이 숫자를 손에 쥐고 열리고 그 장이 끝나는 순간 엔비디아 실적이 떨어집니다. 물가가 먼저 바닥을 깔아놓고 실적이 그 위에 얹히는 순서예요. 이 지표를 앞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목표 2%를 재는 잣대로 삼는 건 뉴스에 훨씬 자주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이 숫자입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소비자가 싼 대체품으로 갈아타는데 그 행동까지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연준은 이쪽이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9월 회의에서 표를 실제로 움직이는 숫자도 이쪽이에요. 예상은 전월비 0.2%, 전년 대비로는 3.3%입니다. 직전 전월비가 0.1%였으니 예상대로만 나와도 한 달 만에 오르는 속도가 2배로 붙는 그림이고 전년 대비 3.3%는 연준 목표 2%보다 1%포인트 넘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짚은 캐나다 맞대응 관세가 결국 얹힐 자리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유가는 이 숫자를 아래로 눌러주고 관세는 위로 미는데 어느 쪽 힘이 셌는지가 오늘 밤에 처음 숫자로 확인됩니다. 둘째, 내일 새벽 발표 직후 엔비디아 시간 외 주가가 기대 변동폭인 6%를 넘겨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끝나면 시장이 이미 값에 넣어둔 범위이고 넘어가면 새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셋째, 내일 밤 개장 때 SOXX가 어젯밤 회복한 514달러 위를 지키는지 이 자리를 못 지키면 어젯밤 반등은 하루짜리 되돌림이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금리 쪽에 사람들이 걸어둔 값을 같이 보면 이게
왜 우리 계좌 문제인지가 보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연준 회의에서 동결의 64%, 인상의 36%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인하에 걸린 돈은 아예 없고 12월 회의까지 늘려보면 인상 쪽이 4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투는 건 언제 내리느냐가 아니라 한 번 더 올리느냐라는 뜻이에요. 동결은 이미 지수 가격에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실현돼도 크게 움직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계좌가 흔들릴 자리는 오늘 밤 물가 숫자가 예상 위로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저 36%가 커지고 어젯밤 4.64%까지 내려온 10년물 수익률이 되돌아 올라갑니다. 앞에서 짚었듯 그 수익률은 기술주 값을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의 뼈대이고 우리는 그 지수를 3배로 들고 있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더우에 2배로 올라준 그 경로가 그대로 반대로 도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 아래로 나오면 어젯밤 내려간 금리가 그 자리에 붙고 엔비디아 숫자가 웬만큼만 나와도 지수가 버틸 바닥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번 주는 개별 종목 실적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 실적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니 그쪽이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숫자가 어젯밤의 반등을 이어붙일지 아니면 되돌림으로 끝낼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젯밤 TQQQ가 왜 다시 $70를 회복했는지 정리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